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물가가 뭐 잘 안 잡힐 거다,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근원 CPI의 12개월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2개월 평균은 3.3, 6개월은 3.4, 최근 3개월 평균은 3.6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안 잡히느냐? 고용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져야 돼요. 이 균형이 뭔가 깨지는 트리거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게 금리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일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미국이 뿌려놓은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서 미국의 고용이 줄고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은 4년으로만 제한해서 본다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약간 초라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희만 먹어서. 아닙니다. 이따 끝나고서 인터뷰 끝나고서 나가실 때 네, 먹고 싶습니다. 맛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전해진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관련한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 25%에 근접할 거다. 지금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나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런 발언을 했다. 25%나 그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25%면은 꽤 높은데요. 그 해당 국가는 국가에 대상 대해서는 국가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게 그냥 가볍게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관련해서는 한 관세율은 25% 정도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나가는 듯이. 예. 근데 이제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말 뱉어놓고서 예. 뭐 다시 뭐 주워 담기도 하고 이런 인물이긴 하지만 자동차 관세 과연 정말 4월 2일에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당 국가 중에서 제외가 되는 국가나 혹은 자동차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 관세는 지금 상호 관세가 나오면 네. 상호 관세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시행도 이제 그 상호 관세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 이제 4월 달로 이제 미뤄진 상태고요. 네. 뭐 25%면 뭐 너무 충격적이죠. 네, 뭐 말이 안 되는 그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일단 세게 말하고 또 약간 깎아주듯이 그렇게 주워 네, 담을런지. 사실 뭐 이게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없을 정도고요. 네. 뭐 언론, 뭐 경제계, 산업계 모두 지금 거의 충격에 휩싸여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상당히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말을 뱉어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태. 그래서 뭐 이게 현재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팩트를 정리하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세 얘기도 해보고 이제 금리 얘기도 해보고 할 텐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관세 얘기로 금리가 왔다 갔다 국제금리가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시장도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면서 오늘 또 예상외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네. 했습니다. 관세 얘기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카드로 사용하는 용도니까 관세는 쏙 들어갈 거야 라는 식의 좀 희망으로도 돌리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일단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의 특징이 선부가 후협상 이제 그 원칙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아마 4년 내내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 액면 그대로 이걸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믿을 거 믿어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선부가 후협상 블러핑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얘기를 먼저 꺼내셨지만 품목별로 핀셋 관세가 굉장히 뭐 돌발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이고 알루미늄, 뭐 철강 이런 것들이죠. 미국의 전략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품목에 대한 이제 핀셋 부과. 네. 그리고 이제 보편 관세는 뭐 되게 정말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이제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세계가 협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기업, 소비자, 정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의 범위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환율도 들어가고 부가세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렇죠. 그리고 자의적이다. 뭐 이연령 비연령인 거죠. 갖다 붙이면 이게 뭐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잖아. 라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게 전개될 가능성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협상의 여지가 또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포문을 열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세게 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가중으로 11%에 불과하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뭐 30% 이상으로 결국에는 뭐 그 얘기는 중국 대중국 관세가 지금 뭐 품목 숫자로는 한 2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를 한 60-70%까지 올릴 가능성.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발톱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도 협상에 따라서 이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콩을 뭐 많이 사준다든지 비행기를 사준다든지 뭐 전투기는 못 사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금융 규제,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 시장 개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베니핏을 요구할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 혹은 관세의 속도 조절 이것들을 이제 펼쳐나갈 거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불규칙적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유연하지만 뭐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 뭐 상대국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너무 많은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 관세 분야가 결국에는 이제 경기와 환율과 금리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 둔화예요. 그렇죠. 교육이 둔화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부가 다른 나라의 부가 미국의 부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환율로 녹이든지 아니면 수출 둔화로 녹이든지 어쨌든 상대국의 우리나라의 부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계속 좋고 다른 나라 경기는 안 좋을 거다. 4년 내내.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애플이 테슬라가 중국에 판매를 하고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국이 빈곤해지면서 상대국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미국 기업들도 안 좋아지는 쪽으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권 후반기에는 결국 전 세계 경기가 다 나빠질 거다. 미국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트럼프 행보로 인해서. 네,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 금리는 높고 미국 성장률은 높고 미국 경기는 좋고 미국 고용도 좋고 나머지 나라는 죽쓰고 그런 구도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다 나빠지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그림을. 두 번째 환율은 협상이 좀 그 협상의 범위가 넓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세 부과의 목적이 무역 수지 개선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무역 수지 개선 얘기하고 있죠. 무역 수지 개선은 이제 허울 좋은 표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미국의 공장 지어라, 미국의 고용을 늘려라, 미국 제품 사주라, 미국 수출을 막지 마라. 이 세 가지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부를 높이는데 관세를 활용하는 거죠. 그건 뭐 트럼프의 정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환율 시장은 그렇게 아주 공포스럽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환율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금리를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뭐 환율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1기 때가 이제 17% 올랐습니다. 달러가. 원달러도 20% 떨어졌고. 네. 근데 지금 2기 때는 지금 9월 달, 작년 9월 달부터 10%씩 지금 절상절하됐는데 달러랑 우리나라 환율이랑 뭐 위안화도 한 6% 됐죠. 어쨌거나 이거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다른 요인으로 관세와는 별개의 다른 요인으로 20%나 달러가 지금 비싸졌어요. 그런 상태. 우리나라는 뭐 더 떨어졌죠. 34%. 엔화는 더 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단정할 수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환율이 달러가 강세로 가겠지만 네.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부가 관세로 인해서 훼손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환율 시장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움직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율 시장이 조금 제한적으로 뭐 이것도 좀 크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예측입니다만은 네. 한 1,530원 그 정도 현재 대비 한 5, 6% 정도가 맥시멈일 거다. 추가적인 환율 하락폭이. 문제는 이제 금리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가장 문제다. 네. 금리가 제일 불확실한 베일에 가려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1기 때에 비해서는 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한 2배잖아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보면 1기 때는 0.5%인데 네. 지금 2%, 3%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베이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물가나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특히 현재처럼 물가랑 금리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금리 자체를 자극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이라든지 국채 발행을 반영하는 기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가가 한 단위 오르면 옛날에는 금리가 뭐 한 0.5단위 올랐는데 지금은 물가가 한 단위 오르면 금리가 한 2단위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그 탄력성이 굉장히 두 개가 높아져 있는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고 탄력성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를 떼고 금리 자체만으로도 지금 공급 요인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죠. 금리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좌충우돌 운전을 하다 보면 시장은 채권 시장은 뭐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갑자기 뭐 4.5% 밑으로 10년물이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트럼프 괜히 걱정했네. 금리. 그러다가 느닷없이 5% 간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가 주식시장을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높아져 있는 금리 수준을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 수준을 좀 꽤 상당 기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이것을 이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그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이거는 이제는 그냥 늘 그랬듯이 이제 아예 달라진 뉴 노멀 금리 이 정도 수준, 환율 이 정도 수준은 뭐 감내할 만한 기업들의 실적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갈 그런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을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때문에 뭐 이렇게 출렁거리는 일이 많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전반전, 그러니까 특히 그 집권 초기 관세율이 아직 완벽하게 부과되지 않은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불확실성만 잔뜩 존재할 뿐
4월 2일 날부터 상호관세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4월 1일부터 실시 못해요. 그럼 조금 더 뭐 연장을 해서 4월 2일까지 품목별로 전 네. 세계 부가가치세를 다 해서 또 품목별로도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과 상대국이 그쵸. 수입하는 품목과 상대국이 수출하는 품목이 미스매칭 되잖아요. 음. 이런 부분들을 한두 달 만에 뚝딱 한다고? 지금 그거는 공무원도 다 자르고 거의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지금 미국과 교역하면서 지금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떨어뜨리는 국가가 지금 10개국이 전부잖아요. 네네. 나머지 국가들은 뭐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타겟은 10개국인데 중국부터 인도까지 10개국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7위죠. 그래서 한 7.2% 정도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지금 일으키는 국가인데 피해갈 수 없는 7위국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10개국만 해도 10개국의 수출이 크게는 한 20개 되고요. 큰 카테고리는 적게는 수천 개예요. 아. 그래서 이 코드별로 다 환율을 상호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법적 근거도 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는 국제 비상경제수권법. 이거는 뭐 비상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해. 이런 식으로 각 법의 근거를 또 달아야 돼요. 그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4월 2일은 상징적으로 일단 몇 개 때릴 거예요. 안 때리는 게 큰 아니고, 품목에 대해서? 네, 당장 뭐 자동차, 네네.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굵직굵직한 항목에 대해서 때릴 거고 뒤로 갈수록 속도가 저는 느려진다고 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기술이 협상의 범위가 협상의 진폭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거고 국가별로 엇갈릴 거고 그래 콩 많이 사줄게. 전투기 많이 사줄게. 보잉 항공기 많이 사줄게. 배 싸게 만들어줄게. 이런 걸로 다 뭉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클 그 각 국가별로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 카테고리부터 먼저 좀 선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트럼프가 너무나 그 본인의 임기는 이제 딱 4년이고 중간 선거 따지면 사실 2년이란 말이죠. 포퓰리즘,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미국의 향후에 이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당장만 숫자가 찍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결국에 그 상대 국가들을 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나중에 미국이 수출할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뭐 미국을 애국적으로 생각해서 네. 이게 자기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뭐 트럼프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 트럼프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라든지 성격,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벼르고 네네. 있고 벼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목적이 미국의 제조업붕에 대해서 초석을 이번에 인텔 이야기하는 것도 네. 어쨌든 제조업이 지금 뭐 보여주시는 차트에도 나와 있겠지만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율을 따졌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낮아요. 네, 이거 네. 보시면은 뭐 지금 18%인데 이걸 끌어올리겠다는 네, 거죠? 이거를 저는 뭐 일본이나 네. 뭐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뭐 한 몇십 년에 걸치겠죠. 네. 한 10년, 10년에 걸쳐서 끌어올리는데 초석을 깔아놓겠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초당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구조를 바꾼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요.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GDP라는 게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는 네. 서비스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말 그대로 높인다는 거예요. 네. 그 높이려면 6만 5천 불의 1인당 GDP 높은 고임금에서 제조업 비중을 높인다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우회 수출 기주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니어쇼링으로 이용하는 그거 다 단절하고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상당히 발전된 소프트웨어 산업과 새로 지어지는 공장을 서로 융합하고 네. 이거에 거기서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인데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기반을 깔아놓는데 관세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관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예, 그러네요. 물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도 물론 물가를 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물가를 내가 잡겠다. 뭐 여러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물가가 잡히려면은 뭐 어떤 환경이 좀 마련돼야 합니까? 고용이 깨져야죠. 그건 최악 아닙니까? 고용이 무너져야죠.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고용이 깨져서 물가가 잡힐 거예요. 미국이요? 예. 그게 언제냐라는 게 문제고 저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상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안에 고용이라는 그런 게 모습이 나타난다는 뭐 거예요? 올해 안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재앙이고요. 안 좋은 일입니다. 이 차트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론에서 뭐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긁어왔는데 어제 메리데일리 마침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론 총재가 물가가 뭐 잘 안 잡힐 거다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잡히고는 있지만 지금 근원 CPI의 12개월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2개월 평균은 3.3, 6개월은 3.4, 최근 3개월 평균은 3.6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잡히긴 잡혔는데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고요. 네. 왜 안 잡히느냐? 고용이 좋기 때문이죠. 고용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이에요. 네. 5년이 3.3. 네. 뭐 이러면 적어도 5년간 노동조합은 3% 이상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3.3이니까 한 4%, 5% 올려달라고 하죠. 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안 잡히는 거죠. 악순환인 거죠. 네. 또 임금이 실질적으로 액츄얼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노동시장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져야 돼요. 노동시장이 지금 균형입니다. 지금 구인 건수와 실업자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실업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구인 건수가 더 줄고. 그러면 결국에는 ECI가 떨어집니다. 네. 고용비용지수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근데 이게 미국 고용시장이 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1개이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깨질 거예요. 근데 서서히 깨지다가 노동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해고가 늡니다. 네. 어느 순간 어떤 큰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폭등하거나 뭐 여러 가지 트리거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이제 균형이 이제 지금은 균형이니까 이 균형이 뭔가 깨지는 트리거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게 금리하고 같은 얘기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로 갈수록 미국이 뿌려놓은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서 미국의 고용이 줄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은 4년으로만 제한해서 본다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약간 초라할 것이다. 약간 주식시장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끝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앞서서는 그 물가가 깨지고 고용이 깨지는 그 부분이 올해 연말 안에 벌어질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세 영향이 그렇게 빨리 미칠 것이다. 관세 영향은 그렇게 빨리 미국
기업이나 고용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데 네. 예, 금리.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이제 물가의 베이스가 높아져 있고 잘 안 끈적끈적하고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네.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한 뭐 도지의 효율화라든지 뭐 에너지 뭐 셰일 오일을 막 파서 이제 뭐 휘발유 가격을 네.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이런 물가 안정 요인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부를 빼앗아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네. 전반전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내년도 아마 중간 선거까지는 이 플러스 요인, 미국 입장에서 관세로 인한 미국의 부의 증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네. 이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안 떨어지고 네.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고용시장이 균형이 안 깨진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수요 고압 경제라고 그럴까요? 관세발 고압 경제가 작동을 하는 올해의 그런 큰 텐트럼이 한 번은 있을 건데 상반기는 고용시장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천천히 고용시장이 조금 그 균형 이하로 갈 거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미국 경제의 플러스 효과가 오히려 지금 상반기에는 더 많이 기대가 투영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숫자로 찍힐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상반기에는 그러면 지수 상황이나 뭐 주식시장의 상황이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하반기를 생각하자면은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너무 도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일단은 하나 정신줄을 잡고는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그림이 미국 입장에서는 네. 화려하고 총천연색인데 네. 하반기는 일단 한번 흑백으로 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인 모든 기업이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이제 AI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그 M7 기업들 플러스 알파 지금 또 새롭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잘 버텨준다라는 대전제가 만약에 맞습니다. 깔린다면 네.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매크로 변수 따로 보고. 그러면 이제 네. 미국 시장이 거품으로 가는 거죠. 더 큰 버블이 네. 된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틀리고 네. 그러기에는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아. 계속 달려서 그 매크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지만 기업들의 네. 그 관련한 산업이 많이 안 좋아져야 되죠. 끌어드는. 네. 예상 밖에 뭔가 잠재되어 있는 악재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국제 금리가 올라가서 다른 나라가 뭔가가 사건이 터지는 거죠. 다른 나라의 큰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그래도 규모가 되는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네. 선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그 부채가 트럼프 일기 때보다 한 뭐 국가 기업 한 40%에서 50% 증가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국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요. 네.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경기가 좋기 때문에 또 미국 10년물이 올라가니까 또 이게 국제 금리가 돼가지고 다 가뜩이나 환율이 약세인 다른 나라의 물가나 금리를 압박합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 수면 아래에 지금 올라가 있는 많은 부채의 조정이 힘들어지고 이게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미국 이외의 이 빚쟁이는 우리나라 가계,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 또 여러 나라의 국가 이렇게 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 매크로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부채 조정이라는 것은 경기 둔화 또 자산 가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수위가 올라오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굶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받는 피해 그리고 원래부터 안 좋아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디레버리징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같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터지면 이게 굉장히 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은 그런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쿠킹하는 중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요리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그 안 좋은 요리를 네. 해괴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지금 이렇게 오븐에서 뭔가 구워지는 구워지고 있는. 지금 구워지는 상태다.
이게 시기도 그렇고 그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그 폭풍이 불어닥칠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뭔가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 너무 뭐 겁은 네.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인류는 이런 일을 수없이 극복해- 겪어왔고, 극복해내죠. 네, 수없이 예. 극복하고요, 예. 했고요. 극복의 그래서 방법은 또 제가 뭐 이렇게 막 패닉이 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라, 크라이시스가 온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한쪽에서는 이런 게 올라오고 위험이 있긴 예, 하다. 미국도 결국에는 당하고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 예, 그러니까 또 뭐 미국은 당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아직 상반기입니다. 2월이고요. 변화하는 이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우리 또 박사님과 함께 꾸준히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근데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도취되어 계시지는 마시고 정신줄 하나 꼭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